안녕하세요. 상원미술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공예의 1세대 전통공예 선구자이신 고 상원 남상교 특별전이 2022년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원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6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총괄 기획을 맡으신 남영우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공예 1세대 원로인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인생 60년을 되돌아보며 이를 통한 그의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염색공예, 완골공예, 한지공예 분야에서 각각 10여 점 이상 총 40점으로 또는 그야말로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행정을 대변하는 인생작들이 전시됩니다.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인생은 한마디로 도전과 개척의 역사입니다. 회화 조서로부터 시작하여 염색공예로 터전을 일구는 시기, 예술적 기본기에 더하여 연구와 실험으로 다져진 공예 역량을 바탕으로 완골공예와 한지공예 등 우리의 전통 민속공예의 발전적 개성을 모색하는 두 번째 시기, 그리고 인생 말년에 함께 나누고 누리며 우리 공예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는 미술관 설립과 활동의 시기, 이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그의 도전과 개척의 역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 전개로 예술인문시 전공인 조소 작품과 회화, 그리고 염색공예 작품과 관련된 실크 스크린틀, 완골공예 작품의 제작 도안 등이 출품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활용됩니다.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행동, 그 기저에는 그의 도전과 개척의 역사를 견인하는 원천적 힘으로 연구와 실험 정신이 가려진 채 자리하고 있어 공예 연구가 내지는 예술 연구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평소 작가가 사용했던 책상과 책장의 배치 등 작가의 연구 환경을 전시 공간의 일부분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상원 남상교님 예술인생 60년 도전과 개척의 역사가 그의 연구와 실험 정신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 도구, 제작 도안 등 전시 연출 조력 수단과 함께 1, 2, 3 국면으로 컴팩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전시실은 지난날 온갖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또한 거듭된 실패를 극복하여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인생의 원숙기 경지에 완성도 있는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거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초에 상원 남상교님도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의 실천에 나서게 됩니다. 2003년 9월 서울 평창동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원미술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전부터 미술관 설립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 후 잠시 숨을 고르다가 자신의 고향 가평 일대에 본인의 전공인 공예 중심의 미술관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스케일이 큰 계획이었습니다.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관광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이 요즘은 새롭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름 혁신적인 구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여기에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그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첫 단추를 끼는 수순으로 일이 진행되어 미술관의 설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행보가 20대인 1950년대부터 회화 조소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성인기 인생의 대부분을 공예 분야에서 밭갈고 씨뿌리어 결실을 맺은 전문적인 공예 예술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의 예술 인생은 곧 공예로 뿌리내린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번 도전과 개척의 유산 상원 남상교 특별전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예술 인생과 거기서 그의 예술 인생을 관통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고 느끼며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시입니다. 정의 이 작품은 작가가 매우 아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은 맥이 모여 큰 맥을 이루고 그 큰 맥이 비로소 꽃으로 승화됨을 표현한 것으로 인생의 정기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풍목, 이 작품은 자연과 산의 요소를 구성학적으로 표현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초목의 숨결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순수 회화의 느낌과 동양화적인 감각을 염색 기법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일본 NHK 방송에서 프리미어 이야기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로 이름을 높이 올렸던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시만이라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 즉 마음의 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는 시만, 즉 마음의 눈을 통해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진실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의지를 독창적인 조형미로 표현하였습니다. 위쪽은 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쪽은 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고 남상규님의 맥슨이라는 왕골공예 작품입니다. 작가의 실험적인 완성체로 보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왕골공예가 가지고 있었던 틀을 벗어나 조형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 대표적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림프클리티아, 그리고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이야기처럼 해바라기는 지칠 줄 모르는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해바라기의 꽃은 외곽 쪽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운데는 태양의 이미지로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타공이 되어 있게끔 보이는 부분은 바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 남상규님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왕골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고 남상규님의 장생집 한지공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전지 기법을 회화 기법으로 대체하여 5개의 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5개의 함은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독특한 모양의 탑 형태로 쌓아 올려 제작된 점이 특징입니다. 함의 한 면에는 이렇게 자연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혼탁한 새 속에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서 유유자적하는 평온한 삶 속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더욱 부각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각각의 그림은요, 이렇게 하나의 모티브를 각기 다른 시각의 풍경으로 연출을 하여 5개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함에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배경의 원경, 중경, 근경을 각각 표현함으로써 배경 전체에 이 공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각각 특색 있는 장면들을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한 점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탑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장수와 평화로운 삶의 염원을 기원하던 이 탑은 전통공예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연출되고 또 소원을 빌던 정성스러운 마음이 본 작품에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면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양과 그림이 새겨진 이러한 작품의 구성을 천천히 감상해보면 작가의 섬세함과 삶의 소중함을 담은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보장 집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이렇게 두껍고 탄력이 강한 종이를 합지를 하고요. 단단하게 만든 이 백보를 토대로 해서 색한지 위에 전통 무늬 스크린을 이렇게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만든 다용도 사물함입니다. 작품의 이 전체적인 면을 보시면 이러한 면은 문양이 들어간 종이를 붙였고요. 뚜껑과 수납 앞면은 지승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 일정하게 꼬아준 한지를 엮어서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나무로 만든 듯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서랍 안의 모습까지 배려해서 한자가 적힌 한지로 마감을 했고요. 전통적인 지, 필, 묵 등을 함께 담았으면 좋을 듯한 학구적인 느낌을 풍기죠. 이처럼 다양한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납장 크기를 달리하였고요. 이렇게 물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칠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가볍고 실용적이면서도 이러한 수납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고유의 문양을 더해서 아름다운 공예 작품으로 완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고 남상교의 작품을 보면 우리나라의 염색공예의 발전과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공예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민속공예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왔으며 왕골공예, 지공예, 박공예 등 수많은 민속공예를 발전시켰고 그의 노력은 후학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속과에 입학하였고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7년) 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직 경력을 하였으며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이직 후 공예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로 이직하여 1983년 공예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예 보급을 위해서 그의 공예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9년부터) 최근까지 그의 대표 작품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한국공예가회전,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추천작가전, 한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세계현대공예미술지상전, 대한민국언로작가 초대전 등을 통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4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으며 2008년 9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아내고 새로운 우리 문화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예 디자인 전문 상원미술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작품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그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하였고 향상 후학들에게 많은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른 마음과 몸, 행동은 가훈이며 나의 생활 신조이다.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평생 우리나라의 공예를 위해 도전하고 개척해왔다. 나에게 작품은 새로운 도전이고 개척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하여 연구하고 실험해야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거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초에 상원 남상교님도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의 실천에 나서게 됩니다. 2003년 9월 서울 평창동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원미술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전부터 미술관 설립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 후 잠시 숨을 고르다가 자신의 고향 가평 일대에 본인의 전공인 공예 중심의 미술관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스케일이 큰 계획이었습니다.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관광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이 요즘은 새롭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름 혁신적인 구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여기에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그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첫 단추를 끼는 수순으로 일이 진행되어 미술관의 설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원미술관은 공예와 디자인 영역의 저변을 확충하고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지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술계에서 공예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라져가는 민속공예의 발전적 계승 모델의 구축 등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상원미술관은 개관 이래로 섬유, 도자, 금속 공예 및 일러스트 중심의 디자인 기획전, 초대전, 상설전, 박공예, 왕골공예 등 민속공예 관련 특별 전시의 지속적인 개최 및 이에 따른 도록과 도서의 발간,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수 기관과 업무 협약의 체결을 통한 공예 디자인의 발전 기반 조성 등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원미술관은 문화원형과 정통 철학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사업 소재 발굴을 통한 시각예술의 영역 확장을 모색하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문화재 구성 중에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한 유품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대개가 어느 미술관이든지 보면은 순수 회화 쪽인 측면하고 그 회화 중에서 서양화하고 우리 도양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작품들이 대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모아서 대개 전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미술의 감상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구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순전히 회화 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도 일종의 미술에 포함돼서 순수 미술 중에 조각이 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화, 조각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의해서 만드는 제품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공예인데 그렇다고 그림과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공예에 대한 걸 가지고 취급되고 있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면으로 나타내는 명칭은 미술관이지만은 속의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서 나온 그 결과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에 초점을 기하고 문화의 공급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지고 순전히 이제 만드는 것, 그림만 그려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술관은 지난 과거에 흘러내려왔던 흔적들도 모으지만은 현대적인 것도 같이 모아서 전승과 현대화에 걸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 상원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행보가 20대인 1950년대부터 회화 조소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성인기 인생의 대부분을 공예 분야에서 밭갈고 씨 뿌려 결실을 맺은 전문적인 공예 예술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의 예술 인생은 곧 공예로 뿌리내린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번 도전과 개척의 유산 상원 남상교 특별전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예술 인생과 거기서 그의 예술 인생을 관통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고 느끼며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시입니다. 나에게 작품이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도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육체는 흙이 되어 없어지지만 작품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한다. 좋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해야만 한다. 나에게 연구는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창작하고 있다.